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4회 정기총회를 열고 성결 형제교단으로서의 협력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미디어로 사람들의 정보와 생각을 통제 세뇌시키는 방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이웃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교회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교동협의회가 진행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계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부산 시각장애인 선교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망막수술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4회 총회를 열어 형제 교단으로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서국 목사를 선출하고 새 임원진 구성, 분과위원회 사업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열고 성결 형제교단으로서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성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속해 있는 국내 성결교단들의 연합체입니다. 각 교단 총회 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는 새 임원진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가 모여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성 총회 감독 윤문기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거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형제교단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나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 유유상종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성 총회장인 조일구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교단이 되자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 총회가 시작되면서 류승동 기성 부총회장이 연합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번 총회가 성결의 복음이 더 부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기성 신임 총회장이자 한성현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임서국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성결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는 정말 성결이 필요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 역량을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장에는 나성 윤문기 목사와 예성 조일구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한편 한성현은 지난 2011년 교단 간 상호교류와 성결복음의 확산이라는 가치 아래 설립돼 한국교회 회복과 복음화에 전념해왔습니다. 성결교단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결을 전하기 위해 한성현은 더욱 연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도들에겐 미디어를 접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포교회는 익숙한 정보를 노출해 경계심을 허물어 접근합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이단 사이비들의 전략인데요. 이단과 사이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바른미디어가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노래를 듣고 청바지를 입는 것. 평범한 일상생활이지만 이단과 사이비의 세계에서는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큰 죄악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통제해 오직 교주만을 위해 살고 헌금을 바치도록 만듭니다. 사이비 종교가 정보와 미디어를 통제해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식을 다루는 세미나가 1일 열렸습니다. 바른미디어는 미혹의 시대 건강하게 분별하기라는 주제로 이단과 미디어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이단이 어떤 곳인지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이단에 속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 왜 저런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일까? 세뇌당했잖아. 그 세뇌라는 게 뭘까?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곡되었는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 대표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먼저 일상생활 속 시간과 행동 등 대부분을 통제합니다. 또 자신들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 정체성을 만듭니다. 교주에 대해 의심하면 마귀가 씌었다며 폭력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한 자기 비판을 통해 무력하게 만들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계급을 나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오직 교주만을 맹신하게 만드는 것도 이들의 수법입니다. 조 대표는 기존 기독교인들이 이단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빠져 쉽게 세뇌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서 상벌, 범죄를 그렇게 해서 모두 앞에서 고백하면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압박, 계속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막 고백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허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 변상욱 기자는 사이비 종교가 집단적으로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해 이미 정해놓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도록 강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너는 저분을 신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노인네한테 끌려가서 성추행 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잖아요. 저 노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동기화된 추론입니다.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로 가는 방법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그 목표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변상욱 기자는 그러면서 기존 개신교와 비슷한 익숙한 정보를 미디어에 노출해 경계심을 허물고 확신에 찬 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사이비 종교에 속는 방식을 알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 명으로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사역이 이뤄지고 있어 따라가 봤습니다.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원룸촌. 1인 가구로 보이는 집 문 앞에 며칠째 가져가지 않은 야쿠르트가 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독사가 의심되는 위기 가구입니다. 계세요. 다행히 문이 열리자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인사를 나눕니다. 언제든지 식사 필요하실 때 저희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이번엔 고시원을 방문해 위기 가구가 없는지 파악하고 특별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핍니다. 총 방 개수는 한 30개 되는데 한 7, 8명? 어쩔 수 없죠. 시대가 저거 하니까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17개 지역교회들과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대흥동 교동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인구 대비 노령 인구수가 많아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지역과 교계가 힘을 합친 겁니다. 이웃들 찾아가면서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안 계신지 이렇게 이제 안부 전하면서 고시원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쪽에 신고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또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위기 속에서 찾아낸 어르신들에겐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흥동 교동협의 신생명 나무교회는 노인대학과 무료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고립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식사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잖아요. 그 고독감을 해결해 주는 거가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노인대학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시를 배우며 직접 시인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타인과의 단절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들이지만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느덧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말하자면 좀 외로운 거죠. 좀 언니들, 동생들, 다 오빠들하고 지내니까 아주 즐겁고. 내 몸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귀찮고 다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이 시를 쓴다고 해서
맨날 이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와갖고서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제 저기 하고 맨날 쓰고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에 행복, 감사, 진짜 그런 게 자꾸 떠오르고. 교인 30명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외로운 지역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준 신생명 나무교회.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원일 목사는 한국교회가 규모를 떠나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 일에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단절되고 분절되어 있는 소통하지 못한 분들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단 한 명도 고독사가 없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서 지금 많은 교회가 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고 일본 여행도 크게 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독교적 문화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들어볼 수 있는 심포지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독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함께 공유하는 심포지움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적 기독교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선 기독교가 일본화되어 있는 일본 국민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일본 천황제 시행 이후 국민들 대부분의 삶에 천황이라는 신이 깊게 뿌리 내리며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을 넘어 신격화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이른바 일본화 성도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한일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서 호전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조금 더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좋은 한일 관계의 어떤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지 사역 선교사들이 체감하는 일본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의 성도를 포함한 성도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日本の教会は長い間教制が低落して高齢化が進んでおりました。で過去3年のコロナによってその高齢者が特に影響を受けました。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 현상도 교회가 약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가도 문화나 여러 차이로 인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와 마사유키 목사는 일본화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교사를 파송받을 때 희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無牧の教会が多いにもかかわらず、例えば韓国から牧師が行こうとしてもなかなか日本の教会がその無牧の教会に韓国の先生を受け入れ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一人また一人と韓国の先生たちが無牧教会に入っていかれて、そして大変良い証が立てられて。 일본에서 2개의 교단이 함께 참석해 한국 교회의 도움을 호소할 만큼 일본 선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도스 신학원은 향후 수도권에서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지난달 30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음악회는 부산 시각장애인 선교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망막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 특별 순서로 구티비 부울경본부 굿앙상블 박종관 위원이 목관 악기인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며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이날 12명의 연주자들은 오페라와 성가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교회에서 정재준 소장 초청 학교폭력 예방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정 소장은 성균관대 교육학 겸임교수로서 실무 경험을 살려 학폭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폭 대응 전문가입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내 교수와 아동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재준 소장은 장난이라 생각하며 시작하는 학교폭력이 결국 극단적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 초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심적 그리고 물질적 고통이 듭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정 소장은 사과와 감사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나친 학부모의 법적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들의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2일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의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 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인사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여서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숙희는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한 것을 포함해 국내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한 유명 해킹 공작 조직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위성 발사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첫 제재입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8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45개 기관, 개인 43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가 2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 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경기 16강전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사상 최초로 2연속 U20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나이지리아가 16강전에서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완파하면서 한국은 오는 5일 나이지리아와 준결승을 갖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 작용으로 소비자 물가 총지수 상승률이 5%대에서 3%대로 내려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2일 완료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진 방류 전 마지막 검증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 사항을 일본 정부, 도쿄전력과 논의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 규제 검증을 각각 2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인도태평양에서 우리 동맹인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미국, 일본, 에콰도르, 프랑스, 영국 등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40여 개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1일 몰도바에 모여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유럽 정치 공동체 EPC 2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안보 경제 위기에 대응해 범유럽 번역이 협력 방안을 찾자고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준 몰도바에 감사를 표한 뒤 참가국들로부터 전투기 지원 문제에 관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의 마이야 산두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주요 목표는 유럽 대륙의 평화를 회복하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칠레 국영 구리광산 회사인 코델코는 지난달 31일 발파라이소주에 있는 재련소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59년 만입니다. 벤타나스 재련소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대표적인 시설이었지만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대기오염으로 2018년 재련소 주변 지역 주민 600명이 집단으로 두통, 어지럼증, 마비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엔 재련소 인근 학교 학생과 교사 100여 명이 한꺼번에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칠레 정부는 재련소 일대에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재련소 폐쇄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낮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아직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기간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에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사이클 경기 출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한 경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데요. 대회 주최 측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사회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